이남 일녀 중에 장남이에요. 어렸을 때 넉넉하지 않은 부모 밑에 자라서 커서까지도 그 흔한 브랜드 옷 사달라고 조른 적도 없는 아이예요. 매우 건강했어요. 제가 혹시 모르는 무슨 아픈 적이 있었을까 크게 5년치 의료 기록지를 제가 뽑아봤어요. 공단 가서. 자기 부담금 33만 원 했어요. 본인 부담금 5년 동안. 혹시 백신과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사례가 많이 똑같죠. 비슷하죠.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참 변명이 너무 일괄적이에요. 백혈병 환자들 진짜 많아요. 뇌출혈 환자들. 또 지자체에다 따져 물었어요. 거기선 계속 학회 기준으로만 얘기를 해요. 혈액암 쪽으로는 학회에서 인정을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다고 나오는 거라고. 머리에 출혈이 너무 심해서 조영제를 넣었는데 다 새카매요. 그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 있냐고요. 그 이틀 동안 눈 뜬 거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엄마 나 힘들어하는 엄마 소리도 못 듣고 보냈어요.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 독립문에서는 작은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피해를 주장하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주최한 촛불 집회입니다. 이날 집회에는 30여 명의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속한 나라입니까? 지금은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분노와 울분을 담아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던 고3 김모군은 백신 접종 후 잇몸에서 피가 났으며 메스꺼움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강릉에서 첫 번째 사망자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엄마 강일영입니다. 이제 수능 앞둔 아이들하고 특성고 시험 나가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고3 아이들이 이제 맞기 시작을 했어요. 1차 맞았을 때 가벼운 두통, 8월 달에 13일 날 2차 접종을 하고 났을 때 그때는 가슴이 조금 아프다 그랬어요. 조퇴를 하고 와라 그랬더니 엄마 좀 더 참아볼게요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정상 수업을 다 하고 집으로 오고 그 다음 날에도 좀 싫어했는데 괜찮다고 가는 거예요. 잇몸출혈이 낫다 안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자 근데 엄마 괜찮아. 항매식검을 인해서 며칠 뒤에 병원을 방문했었어요. 그때도 그냥 체기라고 해서 처방만 받고 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난대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 거를 고지를 안 받았으니까 설마 나라에서 6주라고 그랬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설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너무나 건강했으니까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그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전날 치킨에다 밥 한 공기 다 먹고 집에서 쉬면서 막내 동생하고도 장난치면서 놀고 월요일 날 등교를 하는데 엄마 피가 난대요. 그래 그러면 오늘은 병원을 가자. 안 되겠다 했더니 아니 엄마 나 오늘 머리 커트하러 갔다 올게. 그러고 얘네 아빠한테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화요일이라도 진료를 받은 다음에 건강검진을 좀 해보자 하고 그 전화 끊은 지 1시간이 안 돼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준우 응급실에 가는 중이라고. 택시 잤는데 선생님이 어머니 준우가 발작이 와서 진정제를 맞아야 돼서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사무실에서 병원까지 5분 거리가 저한테 1시간 거리였어. 택시도 안 잡히고. 근데 이미 갔을 때는 의사 선생님께서 외상의 흔적이 없는 아이가 뇌출혈이 다발성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고 났대요. 그리고 혈성판도 너무 떨어져 있고 이 상태로는 수술 못한대요. 가다출혈로 사망한다고. 그래서 병원을 여기저기 콜하다가 다 안 된다 한데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행히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강릉에서 원주까지 갔어요. 가는 중에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동의서 쓰고 어디서 출혈이 됐는지 한번 본다고 조영제를 넣었는데 19살짜리 건장한 남학생이 머리에 출혈이 너무 심해서 조영제를 넣었는데 다 새카매요. 이미 1단계에서 5단계를 보면 준우는 5단계래요. 이미 코마 상태인 거예요. 친구들 있는 데서 보내주자 그래서 강릉으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동인병원으로.
그때 신경외과 과장님이 왜 혈소판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됐는지 피검사를 한 번 더 해봤었나 봐요. 그러면서 혈액종양내과 과장님이 내려오셨어요. 혹시 백신과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사례가 많이 똑같죠? 비슷하죠?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참 변명이 너무 일괄적이에요. 백혈병 환자들 진짜 많아요. 뇌출혈 환자들. 또 지자체에다 따져 물었어요. 거기선 계속 학회 기준으로만 얘기를 해요. 혈액암 쪽으로는 학회에서 인정을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다고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1년에 백혈병 환자가 일어나는 숫자를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백신 맞고 백혈병 걸리는 환자가 1년에 몇 명 있었냐고. 아무 소리 못 하셨어요. 서류를 받아보면 이상하지 않냐. 하나같이 아이들이 어른들이 똑같은 병명으로 이게 접수가 되고 있다면 역학조사를 해보고 안전성을 구축을 한 다음에 백신을 맞추더라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 말도 없고 저희 그 심사 기다리는 동안 분명히 그랬어요. 2, 3개월 걸린다고. 근데 우리 아들은 신경 써줬대요. 그래서 사망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모든 브리핑 결과 다 나왔어요. 그것도 11월 18일 날 수능 보는 날 우리 아들이 백혈병을 모르고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백혈병을 알았대요. 그럼 나라에서 얘기했잖아요. 기저질환 환자들 맞아도 면역성을 키워주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근데 막상 그게 아니잖아요. 거의 인간성 없다고 얘기를 해요. 증거 불충분. 시간성, 연관성 없다. 과학적 불충분. 국가수에서도 인정했는데 백신에 소견이 있다. 의심이 간다고 적었는데도 질병청에서는 인정 안 해요. 어떤 과학적 증거를 더 저희가 가져와야 되는데요. 그거보다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매우 건강했어요. 제가 혹시 모르는 무슨 아픈 적이 있었을까 크게 5년치 의료 기록지를 제가 뽑아봤어요. 공단 가서. 자기 부담금 33만 원 냈어요. 본인 부담금 5년 동안. 이남 일녀 중에 장남이에요. 어렸을 때 넉넉하지 않은 부모 밑에 자라서 커서까지도 그 흔한 브랜드 옷 사달라고 조른 적도 없는 아이예요. 주위 사람들도 그래요. 다 양보만 하고 속으로 아는 아이라고. 막둥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주말에 일을 하면 그 막둥이 보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약속도 안 했더라고요. 놀아줘야 된다고. 자기 여동생이 학원 더 다니고 싶다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학원도 끊었어요. 근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너의 미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자신감이 없고 그러냐고 잔소리했는데 자기가 왜 운동학원을 끊었는지 아냐고. 엄마 아빠 학원비 많이 들어가면 힘들으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한 게 취업 나가기 전에 초등학교 타면 동생들 선물해 준다고 그랬던 아이예요. 맨날 19년 동안 참으면서 살았어요. 속앓이도 한 번 말도 못하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살았을 때도 자기 속상한 거, 억울한 거 맨날 19년 동안 살았는데 죽어서까지 그 억울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간 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풀어주려고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게 4월 달에 주민등록증 만든 사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아이가 손 하나 못 써보고 그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 있냐고요. 그 이틀 동안 눈 뜬 거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엄마 나 힘들어하는 엄마 소리도 못 듣고 보냈어요. 저희 입장은 접종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아무런 무슨 기준도 없고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지도 않고 부작용에 이런 사례 저런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공지도 안 하고 그렇다고 저희들에 대한 통계 발표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과연 이 사람들이 뭐가 무서워서 숨길까? 분명히 백신 피해자들에 대해서 왜 통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와야죠. 나와서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그래야 우리 같은 식구들이 또 안 생길 거고 우리와 같은 부모가 안 생길 거고. 저희 아들 프로필 배경음악이 밝게 빛나서 비춰주는 별이 될게요. 노래 가사 제목이에요. 사실 오늘 오면서 많이 울었어요. 엄마 다니는 길마다 네가 별이 돼서 비춰준다고 했으니까 너 억울하고 속상한 거 엄마가 얘기해 줄게. 이제는 얘 앞에서 못난 엄마 안 될 거예요. 억울하고 속상한 거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우가 좋아하는 친구들, 동생들 자기처럼 아프지 않게 얘기해 줄 거예요. 우리 아들도 그걸 바라는 것 같고요. 청소년 반역 패스가 과연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청원권을 넘어섰고 20만도. 근데 나라에서는 어떠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줘요. 심지어 우리 아들은 백혈병으로 사망한 걸로 발표하고 있어요. 절대 지금 청소년들 백신 피해 입은 환자들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제발 이제 얘기해 주세요. 통계 발표해 주세요. 사전검사 해달라 하고 백신 접종을 해달라. 그리고 사후관리 해달라.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6주가 아니고 타이레놀가 문제가 아니고 3개월, 4개월이 지나도 조금이라도 내 몸에 이상 반응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게끔 얘기를 안전을 구축을 해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권고만 하지 말고 어처구니 없이 전면 등교는 다 시켜놓고 학원은 방역 패스 걸어놓고 놀이동산은 가도 되고 너무 어이없어요. 저는 이제 방학 얼마 안 남은 아이들을 전면 등교 시키는 건 너무 무리가 있었어요. 한참 힘들 때 코로나 확진자 늘어날 때 그때 학부모들은 비대면 수업을 원했어요. 안 들었어요. 이제는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 국민들의 소리를, 학부모 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준우야, 오늘 너 장례식장 다녀오는 길이야. 너가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기도 했고 같이 운동도 다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 너와 준현이가 둘이 가장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가는데 순서 없대지만 이래 일찍 떠날 줄 정말 몰랐어. 지금 생각하면 너에게 철없는 장난도 많이 한 것 같고 오늘 너희 부모님을 뵙고 생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좀 더 연락 자주 할 거 생각이 들더라. 가족분들께 인사드릴 때 동생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뵙고 너가 맞이인데 이렇게 떠나다니 하고 한탄도 해봤지만 인생상 세우지 말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네가 생각할 땐 넌 정말 남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고 행실이 바르며 타인에게 보름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천국 가서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보고 하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떠나길 바래. 정말 친구로서 고맙고 사랑해 우리 준호. 화이팅. 난 널 믿어. 이게 장례식장 다녀온 날 친구가 준호 핸드폰에 남겨놨더라.